점프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금융사기 실전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출 빙자 사기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보이스피싱 편을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조금 경제도 좀 많이 팍팍하고 힘들어지면서 이런 대출 빙자 사기라든지 보이스피싱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금융편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또 정보를 조금 상세하게 사례편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금융사기 내용이 조금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대출 빙자 사기와 보이스피싱이 같이 엮인 사건이거든요. 차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출 빙자 사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 같은 그런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대출을 상담해주겠다, 아니면 알선을 해주겠다, 저금리로 대환을 해주겠다 이런 미끼로 접근을 해오죠. 그리고 이제 신용 등급을 조정하겠다, 아니면 대출 수수료로 들어간다는 등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금전을 견취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실제로 대출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대출이라는 그 용역 제공을 하겠다는 미끼로 유인해서 실제로 제출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기 수법일 뿐이죠. 문자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금융사에서는 그런 홍보성 대출 문자를 보내지는 않는데 마치 금융사가 보낸 것처럼 가짜로 만들어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처럼 해서 유인을 하는 거죠. 그런 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 은행도 많이 오잖아요. 이거 받았냐. 맞아요. 예. 저희가 보낸 줄 알고 저희한테 전화해서 나 대출 대상인지 확인해달라. 물론 이게 우리가 보내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기존 고객들 대상으로 그렇게 보내는 거고, 우리와 거래한 이력이 없는, 저희가 전화번호를 알 방법이 없는 고객님들이세요. 그러면 그거는 대출 유도하는, 금융 사기를 유도하는 그런 문자를 받으신 거죠. Nope. 보이스피싱은 원체 다들 알고 있죠. 기본적으로 하도 요즘에 뉴스나 아니면 어디서 인터넷이나 이런 기사에도 많이 나오는데 용어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이스피싱은 말 그대로 전화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의미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요. 지금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가 되었고, 단독적인 범죄가 아니라 본부, 콜센터, 인출팀, 그리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뤄서 말 그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예요. 조직화되어 있네요. 무섭네요. 이 낚시하는 사람은 낚시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나 검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고요. 저쪽에서는 목소리가 달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역할이 달라야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여기서 만약에 금융감독원을 사칭했으면 나는 경찰인 척을 해야 되니까 조직적으로 분업이 돼 있는 거예요, 얘들마다. 자, 우리 점퍼님들 오늘은 어떤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보시겠습니다. 저는 점프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금융회사 직원입니다. 나름 금융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을 당할 줄 상상도 못했는데 저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사기를 당할 수 있더라고요. 네, 전화 바꿨습니다. 내가 말이야. 지금 대출 빙자 사기를 당했어. 그쪽 통장에 잘못 입금을 했어. 그래서 바로 지급 정지를 요청했거든. 뭐라고요? 제 통장에 입금을 하셨다고요? 그렇다니까. 나도 대출 빙자인지 몰랐다고. 알았으면 입금했겠냐고. 저는 이 통장을 친구들과 모임 회비 관리용으로 사용 중이었고, 확인해본 결과 저한테 입금을 하셨다는 피해자분과 실제 제 통장에 입금인 명이 일치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정말 대출 빙자 사기를 당하신 걸까요? 일단 그쪽 통장에 내가 지급 정지를 걸었으니까 빨리 지급 정지 풀고 원래대로 사용하고 싶으면 내 통장 계좌번호 알려줄 테니까 내가 입금한 돈에 피해 보상까지 얹어서 내 계좌로 바로 빨리 입금해. 저도 너무 놀랍고 당황스러워요. 제 통장이 대출 빙자 사기에 이용된 걸 수도 있는데 저도 피해자인 거잖아요. 아니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내가 제일 큰 피해자라고. 그러니까 내 돈 빨리 돌려달라고. 그리고 대출 빙자 사기에 연루된 것도 내가 알려준 거잖아. 그쪽이 알게 된 거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금융회사에 재직 중인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인지라 너무 놀랍고 당황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상황이 오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진짜 일하다가 이런 전화 갑자기 받으면 당황할 것 같아요. 저희는 피해 전화가 오면 확인부터 해요. 해당 계좌의 예금주가 어떤 상태인지 뭐 이런 거 확인을 하는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저희 직원이라서. 처음에는 의심이 약간 들어서 이 직원이 어떤 뭘 했길래 왜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확인 과정에서 모임 통장으로 사용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이제 느낌이 수상해요. 보통의 경우 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까지 이렇게 피해가 있는 데에 비해서 이분은 금액이 몇만 원으로 아주 소액이었어요. 특이한 사례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 금액이 얼마든 간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안내를 했죠.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절차 진행을 안 해요. 절차 진행 안 해요? 네. 왜요? 피해 구제 절차를 안내를 했는데 취소하겠다고. 우리 직원이 그 계좌 예금주라는 걸 알자마자 이거 취소하겠다고. 아니 근데 너무 약간 네, 일단 피해자라고 하셨던 그분의 경우는 피해 환급 절차에 의해서 입금하셨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태가 맞아요. 네, 근데 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이분이 실제로 환급 절차를 진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확인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왜 피해 환급 절차를 신청했는지 확인이 안 되시나요? 사기 계좌라고 했던 그 계좌에 대해서는 저희는 확인이 다 됐어요. 뭐 계좌 예금주가 우리 직원이었기도 했고, 그래서 그 통장의 사용 목적이나 용도 같은 것도 다 확인이 됐고, 다 확인이 됐는데 실제 입금하신 분하고 전화하신 분하고는 명확히 틀린 게 입금하신 분은 여자분이셨고 전화는 남자분이 하셨거든요. 대신 입금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을 해야 저희가 뭐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이분의 진술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 유선상으로 얘기하신 것만으로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많았죠. 그리고 이제 은행 직원분하고 통화를 여러 번 했는데 은행 직원분께서는 이분에 대해서 조금 남다른 기억을 갖고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우리 직원이 사용하는 통장이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는 이제 지급 정지한 거를 해지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이분이 하필 그 은행에서 이런 식으로 지급 정지를 요청했다가 해제를 하기를 여러 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급 정지를 신청을 했다가 다시 해제를 했다가 이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게 좀 이상해서 본인은 대출 빙자 사기를 당해서 보증료로 뭐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3만 원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금액을 입금해놓고 피해금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지급정지를 요청을 하신 건데 실제로 피해금 환급을 3만 원이든 뭐 3천 원이든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 진행을 하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시고 사건 사고 확인서 받아서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저희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돈을 돌려받지 네, 못한 상태로 지금 네. 끝나신 상황이에요. 네네 그냥 그렇게 연락이 그 이후로 되지는 않고 그렇게 끝났어요. 흐지부지하게. 근데 예방법하고 우리가 사후 처리하는 거를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방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 메시지나 뭐 아니면 전화 이런 걸로 오는 대출 광고는 절대 연락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대출을 실행하는데 대출이 지급되지도 않은데 요구하는 금전 같은 경우는 제공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3번째, 타인한테 절대 내 통장 또는 체크카드 내지는 비밀번호, 뭐 공인인증서 이런 개인정보 제공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먼저 1번 그 전화나 문자 대출 광고에 대해서 절대 연락하지 말 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출 빙자 사기로 이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오겠죠. 그 오는 거 연락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대출에 대한 가부 결정은 결정권이 금융회사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은 만약에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결정이 난 상태에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출을 진행을 할 때 그 신청 결과에 따라서 안내가 돼야 되는 건데 마치 될 것처럼 오는 문자거든요. 그렇죠. 예.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몇백만 원 된다, 뭐 네. 얼마 된다, 뭐 이렇게. 몇백이 될지 몇천이 될지 아니면 안 될지는 심사 결과에 의해 달린 건데 마치 심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유혹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대출이 취급이 된다 하더라도요.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금에서 그 비용을 공제하지 먼저 입금을 해서 대출이 나중에 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대출 허위 광고에서 클릭을 하지 않는 이유가 두 번째 말씀해 주셨던 그 금전이나 사기 빙자를 먼저 의심해서 이제 그렇죠. 정상적인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지도 않지만 확정적인 표현을 그렇게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URL 같은 경우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랑 든다면 상관없겠지만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클릭을 한다는 건 너무 위험하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세 번째 얘기해 주셨던 그 타인에게 그 개인정보를 절대 넘기지 마라 라고 하셨던 부분. 네,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뭐 휴대폰을 개통한다던가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범죄에 가담되는 대포폰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통장이라던가 뭐 체크카드라던가 아니면 공인인증서 뭐 심지어는 뭐 신용카드 번호 이런 것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걸 넘겨주게 되면은 내 명의로 어떤 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거래가 하필이면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그 카드 회사에서 하는 대출 있죠? 그게 새로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모바일 OTP를도 이제 발급을 많이 해서 그냥 즉석에서 모바일 상에서도 이제 발급을 하다 보니까 더 거기서 문제가 더 많이 나지 않나. 뭐 문제점은 요즘에 좀 많은 게 오픈뱅킹 한 군데만 열리면 다른 금융사들 모두 다 같이 취급돼서 그 피해가 더 커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픈뱅킹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보이스피싱 관련된 예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유선상으로 요청하지는 않아요. 비밀번호라던가 공인인증서 번호를 알려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간혹 보면은 뭐 그런 분들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검찰이라 그러는데 내 계좌에 대한 무슨 안전 조치를 한다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뭐 보안카드 번호 이런 걸 알려달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요,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알려주시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현금 지급기로 이제 가게끔 하는 거예요. 현금을 찾을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죠. 현금 지급기로 가는 거는 그럼 100% 사기다? 네, 근데 저도 사실 이런 경우는 많이 접해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뭐 세금이라던가 보험료 뭐 환급해 준다고 이렇게 간혹 문자가 오긴 했었어요. 환급해주면 솔깃하죠. 솔깃하죠. 네네네. 그렇게 해서 계좌에 있는 돈을 뭐 인출하게끔 해준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현금 지급기로 오게끔 한 다음에 당신 계좌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해주겠다. 뭐 거기 있는 돈을 모두 빼서 어디에 넣어야 한다. 그렇게 계좌의 정보를 저도 약간 현금 지급을 어떻게 유인을 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환급에 대한 그런 솔깃한 정보들로 해서 계좌를 어찌됐든 간에 이동을 하게끔 해당 계좌로 보내세요라는 거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쉽게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네요. 과거에는 현금 인출기를 통한 이런 사기가 좀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뭐 인터넷 뱅킹이든 스마트 뱅킹이든 해서 온라인으로 이체를 많이 하니까 좀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어르신들 상대로서 하는 현금 이런 사고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계좌 간 이체 그 한도에 걸려서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금 지급기에서 인출해서 바로 자기네 계좌로 보내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뭐 아니면은 어떤 명목으로든 현금 지급기에서 뭐 인출해서 계좌 입금하게끔 하는 그런 금융기관 없습니다. 검찰도 없습니다. 예. 대출 빙자 사기와 보이스피싱 편을 이제 배워봤는데요. 오늘도 이제 너무 우리 금융 사기 예방에 대해서 알려주신 우리 이미애 차장님, 오늘 좀 어떠셨는지? 누구에게나 들이닥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의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한 번은 피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사람은 2번도 피해갈 수 있을 거예요. 요즘같이 자영업자들 힘든데 그거 악용해서 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계좌들 같은 경우는 노출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요즘에 많이 염려가 되거든요. 뭐 입금을 받기 위해서 계좌 정보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계좌 정보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제공을 하시고 비밀번호 변경을 수시로 해주시는 거, 저는 그거를 좀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도 저희 임혜 차장님이 저희한테 되게 유익한 정보를 조금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금융사기 사례도 좀 알기 쉽게 사례로 설명을 드리고 예방법과 사후 처리까지 같이 꼼꼼하게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잊지 않으셨죠? 네, 인사해야죠.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